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야, 얘는 도대체 몇 시야 지금? 몇 시인데 안 나와? 아이고 그냥 맨날 늦어 이게 뭐 와가지고 아니 뭐 지금 안 나왔어. 이제 버스가 안 오고 지하철이 밀렸어 진짜. 아유 저 커피 농구 잘한다고 맨날 이렇게 늦으면 안 되는데 진짜로. A few moments later. 조코피 오늘도 늦을 거 아니야? 아니 뭐 일찍 온 적이 있어요. 뭐야? 벌써 와 있어? 한 대 뽑았어요. 시원하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30개 팀 프리뷰 팀 바이 팀 이제 뭐 한 3분의 1 정도 한 것 같은데 이번 시간은 마이애미 히트입니다. 자, 마이애미의 최근 행보는 여러분 어떠세요? 네, 저는 흔히 말하는 그 변죽만 울린다 이런 문장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연기가 피어나고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 삼겹살은 없다. 그냥 뭐 재만 날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 여름에 마이애미 뭐 트레이드를 단행하긴 했습니다만 큰 폭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가장 큰 변화는 노만 파웰을 트레이드로 데려온 거죠. LA 클리퍼스와 또 유타 재즈와의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서 파웰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온 미첼과 연장 계약을 맺었고요. 이 미첼은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를 통해서 봤는데 에릭 스폴스라 감독이 나를 엄청나게 발전시켜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폴스라 감독과 말싸움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내가 그 다음날에 주전 라인업에서 내려오게 됐지만 결국 내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스폴스라 감독과 둘 간의 이 케미를 또 이야기하기도 했었거든요. 미첼은 마이애미에 와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모네 폰테키오를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고 카스파라스 야쿠쇼니스 원래는 월터 클레이튼 주니어 유타 재즈가 지명했던 이 선수를 데려가고 싶었는데 유타가 픽업하면서 낚아채갔거든요. 네, 그리고 마이애미는 보통 본인들과 워크아웃을 한 루키들만 뽑는데 내 눈앞에서 월터 클레이튼 주니어가 나가다 보니까 마이애미가 어쩔 수 없이 워크아웃 하지도 않은 카스파라스 야쿠쇼니스를 드래프트로 영입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제법 많은 시선이 이게 얘 스틸픽이다. 왜냐하면 이 친구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슈로 확 떨어졌거든요,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야쿠쇼니스를 데려온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드루 스미스 부상을 크게 입었던 이 선수와는 또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나간 선수는 마이애미의 뭐 프랜차이즈 스타를 할 수 있는 덩컨 로빈슨이 결국 트레이드로 디트로이트로 떠났고요. 카일 앤더슨, 케빈 러브는 전부 다 유타로 갔습니다. 알렉 벅스 FA, 헤이우드 하이스미스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브루클린으로 갔고요. 아이지아 스티븐스, 조시 크리스토퍼, 마이애미에서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았던 선수들도 작별을 고했습니다. 자, 지난 시즌 37승 45패에 그쳤습니다. 지미 버틀러의 태업 이슈, 또 트레이드도 있었고 여러모로 좀 어수선한 한 해를 보냈죠. 동부 컨퍼런스 10위에 불과했었고 지난 시즌 역시 마이애미는 수비의 팀이었습니다. 사실은 스폴스라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뭐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시즈의 그런 시대를 제외하면 마이애미는 대부분 수비팀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수비도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마이애미 경기는 지루합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스폴스라 감독은 어떤 재료들을 갖다 놔도 맛있는 음식을 내와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답답한 면도 있죠. 팀이 투자를 안 하는데 또 이 정도까지만 투자하는데 성적을 내니까.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지난 시즌에 마이애미의 오펜시브 레이팅은 21위였고요. 디펜시브 레이팅 9위였습니다. 여기서도 명확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페이스 27위. 아주 느릿느릿한데 공격은 좀 답답하고 수비 조직력으로 승수를 따내니 사실 보는 재미는 좀 덜한 팀이죠. 자, 주요 지표 득점은 24위였고요. 리바운드 21위, 야투 성공률 18위, 3점 성공률은 12위. 스폴스라 감독이 워낙 뭐 3점을 또 중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특성이 이런 지표에서도 굉장히 잘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실책은 상당히 적은 팀이었습니다. 8위, 그리고 야투 허용률 12위. 수비가 잘 되는 팀이니까요. 디플렉션 13위, 패스를 굴절시켜서 완전히 상대의 그런 패스키를 끊어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기록을 했었고요. 페인트존 실점도 14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은 전부 다 아주 신중한 공격을 펼치면서도 또 상대의 공격의 흐름을 잘 끊는 그런 농구를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다가오는 새 시즌 예상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타일러 히로가 주전 1번으로 뛰었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몸 상태에 이상이 생기면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꽤나 많은 경기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비온 미첼이 아마 1번으로 뛸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리고 2번은 노만 파웰과 테리 로지어,
로지어를 트레이드하고 싶어 하는데 뭐 사갈 팀이 있을까요? 로지어는 지금 완전히 닭갈비로 전락을 했고요. 3번은 앤드루 위긴스, 그리고 지난 시즌 혹독한 2년차 징크스를 겪었던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 이 하케즈 주니어가 살아나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지난 시즌 너무 큰 폭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위긴스는 현재 트레이드 루머가 있고 하케즈 주니어도 지금 트레이드 패키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4번은 뱀 아데바요. 그리고 5번은 캘렐 웨어. 이 두 명을 투빅으로 지난 시즌 후반에 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아데바요도 살아났습니다. 백업 프론트 코트가 약한데 니콜라 요비치, 시모네 폰테키어 이 두 명의 유럽 출신 선수들은 딱히 4번, 5번에 9번 구분 없이 뛸 거예요. 사실 뭐 요비치는 가드로도 뛰는 선수인데 4번과 5번은 아데바요, 요비치, 웨어, 폰테키오가 서로 출전 시간을 양분하면서 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키플레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타일러 히로입니다. 히로가 시즌 초반을 부상 때문에 날리게 됐습니다만 지난 시즌의 히로는 뭐 커리어 하이의 연속이었죠. 올스타에도 뽑혔고 35.4분 뛰면서 평균 23.9득점, 그리고 5개 이상의 리바운드, 5.5 어시스트 커리어 하이였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의 히로는 폭탄 처리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볼을 굉장히 많이 처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투 성공률이 무려 47.2%였어요. 이것도 커리어 하이입니다. 여기에 3점 37.5%, 자유투 87.8%로서 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성과를 냈었죠. 자, 하지만 이 히로가 빠지는 구간을 노만 파웰이 잘 메워야 됩니다. 데비온 미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히로도 부상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이번 시즌을 맞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키플레이어는 뱀 아데바요입니다. 지난 시즌에 히로가 빵 떴다면 아데바요는 굉장히 부진했죠. 국가대표에도 뽑히고 올 수비팀, 올스타에도 항상 이름을 올리는 선수인데 지난 시즌 18.1득점, 9.6 리바운드, 4.3 어시스트. 그러니까 웬만한 선수의 기록을 대입한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숫자라고 볼 수가 있지만 아데바요라면 좀 아쉬움이 있죠. 자, 필드골이 48.5% 커리어 로우였고요. 그런데 지난 시즌에 3점을 많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35.7% 커리어 하이였고요. 2024 파리올림픽 때도 3점을 던지기 시작했었죠. 3점슛 시도 개수가 2.8개. 네, 이것도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2.8개씩 던지면서 3점 성공률도 본인의 커리어 하이였다는 건 이번 시즌 변화를 예고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분명히 3점 많이 던질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4개 가까이 던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캘렐 웨어와도 이 페어링이 돼야 되니까. 필드골은 48.5% 커리어 로우, 3점은 커리어 하이, 자유투 76.5%. 저는 개인적으로 아데바요가 조금 더 욕심도 내고 물론 수비에서 많은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마이애미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20-10을 찍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노만 파웰입니다. 지난 시즌 클리퍼스에서 맹활약했지만 클리퍼스는 파웰과 연장 계약을 맺을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마이애미로 왔습니다. 마이애미 왔을 때 마이애미가 장사 괜찮게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제일 큰 우려는 타일러 히로와 노만 파웰의 역할, 포지션 중복이었어요. 네, 그런데 히로가 초반에 나서지 못하게 됐고, 그리고 저는 히로와 파웰은 저는 플레이 스타일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페어링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난 시즌 32.6분 뛰었습니다. 커리어 하이. 21.8득점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리바운드와 어시스트 수치는 높게 나오는 자원은 아닌데 샤프한 슈터죠. 슈팅 가드인데 필드골이 무려 48.4%, 3점이 41.8%, 캐치앤슛도 되고 뭐 당연히 스팟업 슛 되고 어느 정도의 본인이 드리블 치다가 던지는 풀업 3점도 되는 선수입니다. 자유투 80.4%. 완전히 이제는 뭐 미국 대륙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마이애미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는데 파웰이 뭐 지난 시즌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볼륨과 효율을 마련해 준다면 마이애미가 늘 그렇듯이 뭐 플레이오프 끝자락에서 노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최고의 시나리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진했던 아데바요가 리그 정상급 빅맨으로 성장하는 거죠. 이 캘렐 웨어와 함께 뛰었을 때 아데바요의 후반기 기록이 꽤나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뭐 워낙 클래스가 있는 선수고 3점을 던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본인의 커리어에서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리그 정상급 빅맨으로 성장한다는 건 건강을 유지하면서 올 NBA 수비팀이 아니라 올 NBA 팀에도 뽑힐 수 있다는 그런 또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외곽 자원의 활약으로 공격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지난 시즌에 마이애미가 3점 성공률만큼은 괜찮았죠. 그런데 3점을 조금 더 빵빵 터트려 줄 수 있는 그런 볼륨 슈터는
덩컨 로빈스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파웰이 들어왔고, 물론 타일러 히로는 그냥 상수라고 봤을 때 타일러 히로를 도와줄 수 있는 노만 파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 시즌에 3점 성공 개수는 전체 12위, 3점 슛 성공률 12위였는데 요 부분이 한 자리로 들어간다면, 탑 10 안으로 들어간다면 마이애미의 고질적인 문제인 아쉬운 공격에 대한 그런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최악의 시나리오 뭘까요? 저는 4년 연속 플레인 토너먼트 진출하는 거라고 봅니다. 마이애미는 팬라일리 회장이 있는 한 늘 윈나우 팀입니다. 리빌딩 없어요. 팬라일리는 뭐 리빌딩 한 적 없습니다. 시즌 도중에 트레이드로 완전히 로스터를 갈아치워서 리툴링을 하더라도 리빌딩은 사전에 없어요. 지금 리빌딩을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플레인 토너먼트 진출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5할 승률 언저리에서 스폴스라 감독의 역량 믿고 애매한 성적으로 지금 몇 년째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마이애미 팬들도 지칠 겁니다. 완전히 판을 엎던지 아니면 달리던지 이도저도 아닌 거죠. 팬라일리 회장도 지금 투자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물론 뭐 그 투자는 미키 해리슨 구단주가 하긴 합니다만 지금 마이애미는 시원하게 지르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시원하게 망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게 지금 지속되다 보니까 또 지미 버틀러의 뭐 그런 태업권도 있었고 물론 그거는 선수의 잘못도 있지만 구단도 분명히 실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4년 연속 플레인 토너먼트 진출한다? 박수 받지 못합니다. 분명히 또 애매한 성적을 마무리하는 게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저는 시즌 도중 트레이드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이애미는 늘 변죽만 울린다고 했잖아요. 누구를 트레이드 블락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저 이 선수에 관심 있어요. 이 선수 데리고 오고 싶어요. 소스 엄청나게 흘립니다. 그럼 뭐 누가 흘리겠어요? 구단 쪽에서 흘리는 거죠. 그런데 시즌 도중에 트레이드를 마이애미는 최근 들어서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테리 로지어가 최근 4, 5년 동안에 거의 유일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드 시즌, 비시즌 트레이드 말고 그 정도로 과감성도 부족하고 투자에도 인색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4년 연속 플레인 토너먼트 진출과도 맞다 했지만 시즌 도중 트레이드는 없다. 그리고 애매한 성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테리 로지어 트레이드, 그 다음에 이제 지미 버틀러 트레이드는 좀 특수성이 있었으니까 테리 로지어 트레이드만큼 하더라도 망하고 안 하더라도 애매한 성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요게 최악의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의 예언 두 가지로 마무리할게요. 저는 위긴스의 트레이드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이애미는 위긴스 사실상의 만기 계약자죠. 1+1 플레이 옵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1+1 남은 이제 30살 간 넘은 선수에게 1라운드 픽을 과연 줄 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팬날리 회장은 거의 데니 에인지 사장만큼이나 절대 손해보지 않고 딜을 하고 또 좋게 말하면 신중하고 나쁘게 말하면 과감성이 부족한 그런 저는 인물이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위긴스 트레이드를 마이애미가 굉장히 고점으로 높게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마이애미는 위긴스 트레이드 안 해도 그냥 쓰면 돼 라고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저는 위긴스는 마이애미가 팔고 싶지만 안 팔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비온 미첼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다. 에릭 스폴스라 감독도 어릴 때 가드였어요. 포틀랜드 지역에서 어머니는 필리핀계지만 포틀랜드 지역에서 농구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에릭 스폴스라 감독이 가장 좋아했던 가드가 누구였냐면 테리 포터라고 예전에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에서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펼쳤던 클라이드 드렉슬러와 함께 백코트를 구성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 가드 출신이기 때문에 가드에게 본인의 그런 캐릭터 그 다음에 본인의 실체를 좀 투영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데이비온 미첼과는 굉장히 궁합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첼은 실제로 마이애미로 와서 완전 다른 선수가 됐고요. 세크라멘토와 토론토에 있을 때는 반쪽짜리 선수였어요. 외곽슛 없고 수비는 잘하지만 키는 작은. 그런데 마이애미 와서는 완전히 환골탈태했기 때문에 저는 데이비온 미첼이 기량 발전상 득표 탑3에 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애미 히트 여러모로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노만 파웰이 얼마나 잘 녹아들지 또 캘렐 웨어와 함께 투빅으로 나서는 아데바요가 부활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상 30개 팀 프리뷰 팀 바이 팀 마이애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